반갑습니다. 인생이 막 지혜를 담다입니다. 혹시 뒤통수 맞아보셨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아직 진짜 뒤통수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리 예고라도 해주면 대비를 하겠지만 보통은 예고 없이 날아드는 것이 뒤통수라는 녀석이죠. 갑작스러운 배신을 당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나? 라는 자괴감과 동시에 황당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언젠가 뒤통수 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통쾌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며 우리 회사에도 딱 저런 유형이 있네 하거나 제 주변에도 진짜 이런 사례가 많아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등 뒤에서 칼을 꽂는다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의 영역을 넘어선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는 싹싹하고 친근하게 굴다가 뒤에서는 교묘하게 험담을 하거나 어느 순간 돌변해서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죠. 한순간에 의리나 신뢰를 밟아버리는 그 뻔뻔함이란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또 이들이 주로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유난히 달콤한 말과 과한 친절로 다가오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탁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와 같은 말을 가볍게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적인 호감 표현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고 과도하게 칭찬과 관심을 쏟아부으면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악의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배신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 상당수가 이런 유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정보를 끊임없이 캐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파이 역할을 하듯 은근슬쩍 상대의 가족사나 과거, 고민, 약점 같은 것들을 탐색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랑 술 한잔하며 얘기하면 풀릴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실은 이것이 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죠. 이렇게 알아낸 약점이나 비밀은 필요할 때마다 상대를 치는 무기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재료로 쓰이곤 합니다. 생각만 해도 분통 터지는 일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남을 등치려 드는 걸까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관심과 인정 욕구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악의가 없더라도 어머, 너 이런 얘기까지 아는구나. 대단하다. 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점점 자극적인 이야기가 필요해지고 나중에는 약점 폭로 같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험담이나 스캔들성 정보로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통수를 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자신이 욕먹는 것은 못 견디면서도 타인이 욕먹는 것에는 무덤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치려면 상대가 손해를 보거나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도 본인은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치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유도하거나 간접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게끔 몰아가죠. 그러고는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며 발을 빼는 겁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피해자는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말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는 어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비, 또 다른 날에는 시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제가 착각했나 봐요.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같은 변명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말이 계속 바뀐다는 사실이고 그때마다 본인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거짓말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저번에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따지면 에이, 제가 정말 그랬나요? 아마 잘못 들으신 걸 거예요. 하며 되려 상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내가 정말 잘못 기억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바로 줄타기와 갈등 조장이 예술적인 수준으로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에서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양쪽에 각각 접근해 사실 저는 당신 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험담을 은근히 전달해 갈등을 더 키워버리죠. 그러면 본인은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정보를 쥐고 휘두르는 권력자가 됩니다. 갈등 당사자 둘 다 자신에게 줄을 서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뒤통수를 칠 기회를 찾는 겁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지금 평판이 안 좋으니 살짝 뒤통수를 쳐도 괜찮겠군. 이런 계산이 서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주변인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내가 혼자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비난이 나에게 쏟아지면 무척 억울하고 답답하겠죠. 주변 시선이 따가워지고 내 편도 없으며 해명을 해보려 해도 이미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 뒤라 일일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생긴 의심을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멀쩡한 사람을 악역으로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뒤통수를 맞을까요?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신호나 허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자체는 좋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뒤통수를 맞기 쉬운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별로 의심도 안 하고 화도 잘 내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되면 슬쩍 무리한 부탁이나 정보를 캐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호의로 베푼 게 나중에는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내지 않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 외에는 내 속사정이나 가족사, 고민 같은 것들을 신중하게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일, 특정 사람과의 갈등 사례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뒤통수 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이용가치 높은 정보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 흔히 농담처럼 욕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책임지는 걸 극도로 회피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런 적 없어요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일쑤죠. 그래서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중요한 대화를 나눠놓으면 훗날 누가 누구를 잘못 이해했는지 혹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일일이 기록하며 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볍게 메모나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작은 행동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상대의 패턴을 관찰하기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서서히 테스트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허용하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누구랑 식사하셨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같은 식으로 은근히 사생활을 캐묻는가 하면 우리끼리 비밀인데라면서 다른 사람 험담을 슬쩍 꺼내보기도 하죠.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까지 털어놓고 거절은 어느 선에서 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부분이라도 왜 궁금하신가요? 그건 제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같은 식으로 선을 확실히 그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인 대화와 갈등 해결을 회피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정면 승부보다는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시작될 때 회피하지 않고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라고 정면으로 나가면 그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본인의 계획이나 거짓말이 공개석상에서 들통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투명하고 솔직하게 대화에 나서는 태도만으로도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처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활하고 노련한 사기꾼급 인물을 만나면 막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중 심리를 이용하는 데 능숙하며 인간관계 속 맹점을 정확히 파고들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늘 어느 정도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크게 당하는 상황은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여 뒤통수를 맞더라도 타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가끔은 뒤통수를 심각하게 맞아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가 전 재산을 잃는다든지 연인에게 배신당해 개인적인 모든 신뢰가 무너진다든지 하는 경우죠.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과 호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아예 사람을 믿지 않겠다 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따뜻한 관계가 존재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필요한 태도는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 두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내 사생활에 파고들려고 하면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라며 선을 긋고 곤란한 부탁을 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찜찜한 정보나 유언 비어가 들릴 때도 제가 굳이 그걸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대응하며 떠도는 가십성 내용은 가급적 무시해버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며 동시에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혹시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제가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뒤통수 치는 사람은 훨씬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지만 혹시나 제가 누군가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있었다면 그때그때 사과하고 제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제 자신도 성장할 테니까요. 또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져 차라리 혼자가 속 편하지 라고 고립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결코 내 삶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위험한 사람들은 적절히 걸러내고 혹여 배신을 당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신적 회복력,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뒤통수를 맞더라도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더 나은 사람들과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은
늘 주변 어딘가에 존재하고 제가 보여주는 빈틈과 방심을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의심하며 살 수는 없겠죠. 다만 저희가 가진 착한 마음이나 순수함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지나친 호의를 베풀기보다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 주변에 뒤통수 전문가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적절히 거리를 두고 기록을 남기며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마 그럴 리 있겠어? 라고 방심하다가 뒤통수를 크게 맞으면 결국 저 혼자 고생하게 됩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은 없도록 평소에 조금만 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언젠가 뒤통수 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현실적인 예시와 대처법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겪은 일이랑 똑같아요 라며 뒷목을 잡은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때로는 정말 가까운 동료나 친구, 심지어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서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하기도 하죠.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만 휘둘리지 말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이런 특징을 보이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시는 편이 더 현명합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 혹시 내 뒤통수를 치려는 걸까 하는 촉이 올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땐 먼저 조급하게 폭발하기보다는 조용히 상대의 말과 행동 패턴, 일관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세요.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설마하며 감성적으로 붙들고 있으면 어느 날 예고 없이 도끼자루가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내 인생의 방향까지 흔들도록 두지 않는 것이에요. 배신이라는 건 정말 쓰디쓴 경험이라 자칫하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게 되며 심지어는 세상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극단적 사고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결국 우리 인생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래, 당신은 날 배신했지만 나는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믿었던 선택이 전부 틀렸던 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을 늦게 알았을 뿐이죠. 라는 마음가짐으로 빠르게 아픔을 다스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편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뒤통수 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에 대한 예방법,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태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듣다 보니 주변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거리두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무심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겠죠?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뒤통수를 맞아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이 얽히는 관계 속에는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도 혹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도 섞여 있기 마련이죠. 모든 사람과 늘 사이좋게 지낼 수만은 없고 언제든 뒷담화나 음모가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 좋은 관계가 존재하고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니까요. 결국 관건은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대신 한편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뒤통수 없는 조금 더 평온하고 단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뒤통수 문제가 의심되는 친구가 있다면 이 글도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현실적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뒤통수 없이 그리고 뒤끝 없이 편안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